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매입한 부동산은 4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쪽의 슈미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먼저 삼성급 비렉 타운우스 호텔입니다. 24개의 방이 있습니다. 최 씨 모녀의 사무실과 거주 공간, 그리고 최 씨 모녀를 돕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밖에도 주변에 2채의 주택, 그리고 5km 정도 떨어진 브론바흐에도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이 근처에는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장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최 씨는 이 호텔을 구입한 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왼쪽부터 정유라 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보이고요. 또 최 씨의 독일행을 도운 총괄 집사 데이비드 윤, 그리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승마 코치로 알려진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또 정 씨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대학 2학년의 정유라 씨는 지난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모습도 공개가 된 겁니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시면 양쪽 어깨와 팔에 화려한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어제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귀국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관련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시죠. 여상원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지금 7달이 지났는데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병우 수석이 보통 사람이면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병우 수석이란 말하자면 그 특수수사통이고요. 네. 어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본인이 공격을 잘하면요. 방어 방법도 잘하는 겁니다, 본래. 그러니까 이건 뭐 방어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름난 특수통 검사였는데요. 그렇죠. 중수부 네. 일과장까지 했으니까요. 네. 뭐 이런 수사에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는 뭐 전문가죠. 그러니까 방어 방법 전문가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놔두면요. 증거 다 인멸 좀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 똑같은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개인 네. 저 가족 회사 공급 유형 이거 말고. 그러니까 윤곽근 네. 본부장이 하는 그거는 뭐 네. 다른 데도 하고 지금 그 최순실 씨 쪽에서 하는 이영렬 네. 그 본부장이 하는 그쪽이죠. 네. 결국은 그 이 최순실 씨라든가 최순실 씨를 둘러싼 차은택 씨, 뭐 고영태 씨, 뭐 이런 분들의 그다음 차은택 씨 어떤 그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행위를 알면서도 네. 이걸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다음 검찰의 어떤 수사를 갖다가 독려하지 않았는지 네. 직무유기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보면 지난달에 민정수석실이 이미 차은택 씨의 어떤 그 인사 개입이라든지 일감 네. 수주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조치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무마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야 뭐 제가 그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 법원에 있죠. 대법원에 가면 인사 담당관실이 있는데 거기도 판사들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투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네. 집적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라 그러면요 온갖 정보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하면요 경찰, 검찰 이런 국정원 정보가 다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 자체가 또 조사하고, 국무총리실에도 또 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가 올라오는데, 지금 그 민정수석실에서 뭐 차은택 씨라든가 최순실 씨, 이런 정보를 몰랐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말 몰랐다면 너무너무 그냥 맨날 잠만 잤다는 이야기죠. 낮잠만 잤다는 이야기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의 가장 본연의 업무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의 어떤 비리 행위를 갖다가 미리 예방하고 근절하는 거거든요. 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 직무유기가 그런데 입증이 되려면 예. 어떤 정황을 알고 그것을 처벌하지 않거나 사전에 막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지금 현재 어떤 걸 입증해야 합니까? 지금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와 그를 둘러싼 여러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구속도 되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 나오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호가 호의 또는 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네. 그다음 K스포츠 미르를 통해서 어떤 횡령을 하고 그다음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네. 우선 민정수석실이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인지를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지를 하고 그다음 이걸 어떤 특정 목적 의도하에 방치해야 됩니다. 그냥 인지를 못했거나, 네. 그다음 의도가 잘 몰라서 그랬다면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죠. 고의범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 김영환 전 민정수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올 네. 여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네, 그렇죠. 항명 파동이 있었단 말이죠. 네. 정윤회 씨 이른바 십상시 그렇죠. 문건 그렇죠. 그리고 그 문건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제 그 사건으로 번졌는데 네. 당시 항명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바로 문건 유출에, 네. 문건 유출도 유출이지만 국회에서는 당시에 이 문건 내용이 대통령께서 찌라시, 일고에 네. 같이 좀 찌라시를 했지만 문건 내용이 과연 십상시와 정윤회 씨가 국정을 농단했느냐. 네. 그리고 박지만 씨와 조홍천 비서관과의 어떤 십상시 간의 권력 다툼이 맞느냐. 네. 그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뭐 문건 유출로 됐지만 네. 국회에서 김영환 수석에게 그 문건 내용이 사실이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라. 출석해라.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도 출석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네, 당시에 네. 비서실장이. 근데 네. 김영환 수석이 나는 내 직위를 가지면서 네. 출석을 못 하겠다. 그럼 네. 사표를 내버렸죠. 화면에 왜냐하면 나오고 이거는 있는데, 네.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기관 증인은 사표를 내면 출석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기춘 실장에 대한 항명이라고. 네. 그래서 항명 파동이라 그랬던 거죠. 일부에서는 이제 이걸 또 바꿔 생각할 수 있죠. 네. 나가면 이제 꼬치꼬치 캐물을 텐데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이제 민정수석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과 네, 네, 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이런 부분들 문서가 유출된 것을 민정수석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네. 이 부분에서 대답하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위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영환 전 수석 입장에서는 왜 나보고 나가라 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환 수석으로서는 있죠. 오랜 동안 검사장까지 지내고 네. 오랜 동안 검사 생활한 사람으로서 아마 그 당시에 이미 그게 2014년 아닙니까? 네. 문건 유출 사건이 있을 때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민정수석이 온갖 정보를 다 쥐고 있는데 네. 아마 국회에 나가면 야당 의원들의 그 또 추상 같은 질문에 피해 나가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을 보호한다. 네. 뭐 이런 마음에서 그냥 나 사표 내고 안 나가겠다. 그랬던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김기춘 실장에게 사표를 내고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요. 네. 당시에 이제 문건이 네. 그 이제 십상시라는 뭐 그 문제를 제기한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기자 손에 가게 됐느냐. 네. 이제 문건 유출 파문에서 네.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걸 물어보고 싶었겠죠. 네. 그게 2명의 경찰 간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조사받았던 경찰 간부 한 명이 자살을 자살했죠. 했는데 네. 그 유서를 보면요. 화면 보실까요? 그 유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제의를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동료 경찰에게 자기에게 그 문건을 넘겼다고 진술한 동료 경찰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이 유서를 남겼어요. 그렇죠. 예. 저게 뭐냐 하면 이제 이름이 다 밝혀졌으니까 그냥 네. 뭐 최경락 네. 경위가 그때 자살했고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한 한일 네. 이름이 외자입니다. 한일 경위가 오늘 양심 선언을 했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박관천 경정이 이 문건 유출 사건에서 갑자기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네. 발령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문건을 청와대 문건을 그 분실에 갖다 놨는데 한일 이 경위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그다음 최경락 경위한테 전달한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걸 최경락 경위가 언론에 유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한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한일 경위한테 그렇게 진술하도록 좀 요구했죠. 당신은 최경희한테 전달해줬다. 전달했다고 말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한일 당신은 살려주겠다, 기소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달하고 그 말을 최경락 경위한테 전달하니까 나 같았어도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막강한 민정수석실에도 또 그때는 2014년이니까 뭐 대통령 임기가 한참 남은 그 네. 상태에서 나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경락 경위는 내가 이렇게 지금 문건을 유출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말하자면 경찰이죠. 네. 경찰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 해서 자살한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만약에 민정수석실의 모 행정관이 진짜로 이 한경희의 오늘 그 중앙일보 인터뷰처럼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 예. 민정수석실은 이 문제를 매우 자세히 알고 있고 컨트롤하려고 조정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민정수석실은 잘 알고 있었거나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다시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직무유기건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이 그때 부분이거든요. 한일 경위가 한 말이 네. 본인의 휴대폰이 압수됐습니다. 네. 검찰에. 근데 그 휴대폰에 이미 그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검찰에서 이미 파악했지 않습니까? 어떤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 국정농단이. 네. 그러면 그게 민정수석실에 이미 보고되죠. 당연히.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김영한 수석이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비서실장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정농단을 차단했어야죠. 그러니까 역시 그때 이 문제도 직무유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른바 팔짱 끼고 조사받는 사진 때문에 이른바 뭐 황제조사라고 그랬죠. 황제수사 이런 게 나오는데 직무유기 혐의라는 게 굉장히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 뭐 특정한 의도에서 어떤 조치를 안 취해야 제가 이렇게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처벌 받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거는 검찰의 의지입니다. 네. 검찰의 의지로 이 우병우 수석을 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증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는데 네. 검찰이 과연 우병우 수석 처벌할까? 네. 그게 의문입니다. 의혹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경영권 여기저기 기업에 돈을 요청했는데 실제 돈을 입금받은 기업은 롯데그룹입니다. 네. 70억 원을 네. 받았다가 네. 롯데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구체화되니까 돌려줬는데 네. 최근에 나온 사실에 의하면 돌려준 게 압수수색 바로 전날입니다. 네.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이제 날짜가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6월 9일 날 돌려준 사실이 네. 드러났습니다. 네. 그 우연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내일 압수수색 한다. 이제 대대적인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저건 당연히 알고 돌려준 거죠. 왜냐하면은요, 롯데그룹의 수사에 관한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 여권의 중요 정치인이 개입됐다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민정수사에 보고됩니다. 네. 민정수사에 보고되면 이게 검찰의 수사 상황이 다 보고되니까 당연히 이게 그 롯데그룹의 장부를 보면 이게 7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간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 롯데그룹 수사하다가 딴 사람 다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빨리 돌려주고 이걸 갖다 무마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무상 기밀 누설,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걸 갖다 개인한테 흘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할 염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뭡니까? 그 자퇴서 낸 게 귀국한다고. 어제가 아니고 네. 지난달 31일이라고 하는군요. 바로 잡겠습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